네, 지난 5월 MSCI 정기 변경에서 한화 시스템이 편입됐죠. 최대 55%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8월 MSCI 정기 변경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딱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유력한 5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LIG 넥스원부터 두산까지 이 세 종목은 지난 심사 때였던 4월 17일 대비 100% 넘게 주가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또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88%가량 상승을 하면서 스몰캡에서 스탠다드 지수로 이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주목했던 종목은 뭘까요?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5가지 내에서 누적 순매수량 한 달 동안 가장 많았던 종목인데요. 증권사에서도 효성중공업이 MSCI에 편입이 된다면 지금 2,330억 원가량의 패시브 자금 추가로 유입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현재 최고가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황제주이죠. 나머지 세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 참 궁금한데요. 두 분 골라주셨다면 바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늘 때가 되면 돌아오는 MSCI 정기 변경과 관련한 질문이 오늘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전 5월에 편입된 종목 중 하나, 예시로 나왔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이슈 때문에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워낙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상승을 함께하는 모습이었고요. 심지어 편출이 됐던 종목들도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8월에 정기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두 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먼저 이슬이 대표께서는 1번 LIG 넥스원을 꼽아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는 2번 효성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LIG 넥스원에 대한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MSCI가 항상 이제 편입되고 편출될 때는 그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근데 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보기 종목들도 이제 너무나도 좋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탑픽으로 좀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MSCI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상 조건만 맞추면 MSCI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이후부터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방 또 이제 편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편입 이후에도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방산 쪽은 여전히 수주 확대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AI 유도무기라든지 이제 무인 체계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방산주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7년도까지 봤을 때도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계속해서 어떤 수출 계약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초 체력을 좀 키워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서 들어오면서 전고점 트라이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매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25년도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약 35%에서 40% 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PER이 이제 50배 정도 이제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숫자로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매년 급증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 급증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은 매년 이제 PER은 낮아지는 구조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패시브 자금 이제 유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몰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앞자리 수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한 70만 원대까지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께서 골라주지 않은 뭐 두산이나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건설 모두 다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사실 이 1번 문제 보기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송일 매니저님은 최근에 이제 황제주 100만 원을 웃돈 효성중공업을 골라주셨어요. 사실 아까 아나운서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지금 예상되는 게 2,3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MSCI라는 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하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효성중공업 하면 우리가 일단은 변압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40만 원대였는데 최근에 10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바로 변압기, 전력기기 모멘텀인데 북미 쪽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변압기 수요, 자, 중요하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지금 실제로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 연한이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전국이 있는데 지금 이제 3분의 2 정도가 25년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 중심에 효성중공업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분야에서는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효성입니다. 어느 분야냐? 바로 이제 초고압 대형 변압기인데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안 돼요. 독일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 효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모멘텀은 더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MSCI 이제 유동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못해도 120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유동성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 경험이 오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언가 라인에 걸쳤을 때 항상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그게 100만 원이라면 더 큰 저항을 받기 마련인데 앞서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요. 하지만 삼양식품이 뚫고 올라가서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처럼 이 효성중공업도 100만 원을 넘어서 120만 원 말씀해 주셨나요? 네. 예, 120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